안녕하세요. 에이전스탁 대표 A입니다. 1월 27일 수요일 아침 8시 4분에 영상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아침에 속보가 조금 있어서 제가 오늘 좀 대기를 하면서 지금 준비를 하고 있다가 속보 나오자마자 준비를 해서 지금 영상을 올리고 있는데요. 오늘 컨퍼런스 콜이 오후 4시에 있는데 아침 8시에 그 공시가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 한 7시 반부터 준비를 좀 하고 있다가 7시부터 거의 준비를 하고 있다가 이제 준비를 딱 하고 있다가 공시가 나오자마자 제가 영상을 준비한 거에다가 이제 해서 올리고 있는데, 지금 지난 4분기 LG 디스플레이 영업이익이 나왔습니다. 매출하고 지난 4분기 매출이 이거 공시에 나온 겁니다. 정확히 8시에 한 5분 전에 나왔더라고요. 매출 7조 4,612억 원에다가 중요한 건 이 영업이익인데, 영업이익이 6,854억 원이 나왔어요. 이거는 가장 높게 영업이익을 봤던 모든 증권사가 4천억대였는데, 제가 지난 영상, 지지난 영상 계속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저는 사실은 이번 4분기 영업이익이 5천억 원 이상도 생각한다고 제가 지난 영상 계속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런데 이거 지금 누구도 생각하지 못한 약 7천억 원 가까이 나왔어요. 이거는 아이폰 매출에서 수익이 굉장히 컸다는 거 하고요. 또 하나는 지금 전장 사업이 있잖아요. 자동차에 들어가는 디스플레이가 생각보다 매출이 컸던 거예요. 더 자세한 사항은 이제 공시를 살펴봐야 되는데, 잠정 실적표를 봤는데 이거는 오늘 컨퍼런스 콜이 나면 안에 세부 내용까지 이제 아마 나올 것 같긴 해요. 그래서 각 분야별로 매출이 어떻게 됐는지는 제가 오후에 좀 찬찬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퇴근 후에. 저도 직장인이기 때문에 제 회사 근처 오피스인데 9시까지 지금 출근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아침에 제가 오늘은 좀 일찍 그거 해서 이 뉴스만 빨리 전하고 하려고 하는데, 이제 뭐 사실 너무 충격적이어갖고 지금 말이 조금 버벅입니다. 영업이익이 이렇게 많이 나올 줄은 이게 예상이 없었거든요. 최대 많이 나온 증권사 리포트들 보면은 4천억 원대까지는 좀 있었어요. 근데 6,854억 원이 나왔다는 거는, LCD 패널 판가가 계속 올랐거든요. 정확히 12월, 그러니까 1월 둘째 주 판가까지 나왔었는데 계속 오르고 있었어요. 그 표를 제가 본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정말 뜻하지 않게 이 정도면 정말 서프라이즈도 정말 큰 서프라이즈가 난 것 같아요. 그 중에 우리가 이제 생각할 거는 이 부분인 것 같아요. 이 부분이 조금 이 영업이익도 이제 매출을 이제 안에 오늘 컨퍼런스 콜을 하고 이제 자료가 올라오면 확인을 해봐야겠지만, 이 모바일 부분하고 P-OLED 부분, 이 차에 들어가는 디스플레이 쪽이 생각보다 매출이 많이 나왔다는 겁니다. 우리 생각보다. 그래서 지금 어떤 증권사에 나온 컨센보다도 높게 나왔다는 거. 그래서 어쩐지 조금 이상했어요. 뭔가 디스플레이, LG 디스플레이 그 일봉 차트인데요. 뭐가 이상했냐면 이날 약 9%, 10% 가까운 수익 아, 10% 가까운 상승이 있었는데, 그 다음날 다다음날이 뭔가 이상했냐면 이게 분명히 조정이 있을 만한데 계속 보합 끝나더라고요. 조금 올라갔고, 그리고 어제도 사실은 조정을 주나 싶었는데 장 막판에 거의 마이너스 1%에서 보합을 왔다 갔다 했었거든요. 그런데 장 막판에 끌어올리더라고요. 그것도 뭐 3% 가까이, 2% 이상 끌어올리는데 뭔가 좀 이상하다. 영업이익이 정말 잘 나오는 실적이 그랬었는데 아니나 다를까 영업이익이 오늘 아침 8시에 나온 걸 보니까 정말 생각지도 못하게 너무 크게 나와서 저도 조금 당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지금 우리 LG 디스플레이 주주들, 그리고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실 몇 안 되는 저의 가까운 지인들, 또 저에게 개인적으로 감사한 분들이 있는데, 다행스러운 거, 제가 올 한해 이제 삼성생명하고 이 LG 디스플레이를 매매를 한다고 했었는데, 지금 오늘 실적이 정말 잘 나온 것도 다행인데요. 더 다행스러운 거는 지금 LCD 패널가가 떨어질 기미가 안 보이고 1분기 내내 오를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이 모바일 쪽하고 그리고 자동차, 전장 부품 관련해서도 아이폰 쪽이 작년보다 올해가 아이폰 쪽 패널 매출이 지금 더 많이 나올 거라고 예상하고 있고, 올해야 패널은 뭐 한 5천만 대까지 납품할 예정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아이폰 13이 얼마나 팔릴지 모르겠는데, 아이폰 13도 사실 좀 많이 팔린다고 하면 이것도 더 늘어날 가능성도 있고, 자동차 쪽으로 들어가는 패널도 지금 매출이 굉장히 크게 일어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지금 실적 발표한 것도 중요하지만, 오늘 이후에 앞으로 올해도 영업이익이 제가 올해 뭐 최대 1조 넘게 예상을 조금 했었는데, 그리고 내년에 컨센이 1조 8천억 원 이상만 나와준다고 하면 올해 뭐 3만 원 LG 디스플레이 충분히 갈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어쩌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갈 수 있지 않은 방향이 아닐까. 개인적으로 굉장히 신중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영업이익하고 오늘 컨퍼런스 콜을 보면 올해 한 해 매출 예상이나 그리고 회사에서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그런 것들을 조금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서, 예, 볼 수 있을 것 같아서 그 부분도 조금 눈여겨서 컨퍼런스 콜을 좀 봐야겠어요. 예, 그걸 이제 한번 봐야 되는데, 저도 이제 퇴근 후에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고 그 다음 영상에도 또 말씀드릴 건데, 제가 지난 영상에 토요일 날 올렸었는데요. 그 이후로 이제 요거를 좀 기다리고 있었는데, 아침에 정말 기쁜 소식이 있어서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우리 LG 디스플레이,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올해 조정을 주면 저는 조금씩 계속 매입을 한다고 했었는데, 사실은 조정되는 조정이 좀 없었어요. 여기 그 15,000원대에부터는 쉬지도 않고 계속 올라오는 바람에 사실은 조정되는 조정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생각보다 매입을 많이 못했는데 그건 조금 아쉽고, 그래도 뭐 기쁘죠. 다행히 영업이익이 정말 생각 이상으로 나와서 컨센서스에 보다 약 50%가 더 나왔어요. 4천억 원대를 예상했는데 6,800억 원이 나왔으니 오늘 주가도 지켜보면 좋을 것 같고요. 주가가 영업이익이 잘 나오면 살짝 떨어지는 경향이 있어요. 대표적으로 지난 삼성전자 때도 지난 3분기 영업이익이 역대 최고로 나왔어요. 그러니까 작년 10월 달쯤이겠죠. 그런데 그 실적 발표일 날 사실은 삼성전자가 떨어졌습니다, 오히려. 예. 뭐 예상했다. 뭐 최대 지수로 나왔는데 불구하고. 그런데 그때하고는 LG 디스플레이하고는 틀립니다. LG 디스플레이는 거의 7분기 연속 마이너스 적자가 나다가 지난 3분기 때 흑자 턴을 했는데, 턴을 하자마자 그 다음 분기에 영업이익이 어마어마하게 나왔다는 것 자체가 회사가 본격적으로 수익 창출의 구간에 들어간 게 아닐까. 그래서 지난 3년 동안 LG 디스플레이가 떨어져 왔었는데, 이제야말로 LG 디스플레이가 조금 주가가 가는 방향으로 잡은 게 아닐까 해서 정말 좋은 방향인 것 같습니다. 다행스러운 상황이고, 예. 해서 한번 오늘 주가를 지켜보면서 컨퍼런스 콜 이후에 제가 이제 그걸 한번 들어보고 또 다음 내용을 대해서 또 한번 영상을 찍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어쨌든 간에 좋은 소식이 아침부터 날아와서 정말 다행인 것 같고, LG 디스플레이는 앞으로 조금씩 주가가 조정받을 때마다 올 한 해 내내 이제 조정 조금씩 모아가면 될 것 같고요. 이제 별책 부록으로 제가 하나 준비한 게 있었습니다. 여기 보시면, 예, 장기 투자 ETF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예, 지금 티가 안 나네요. 빨간색이다. 이 ETF 관련해서 몇 개 추천드리고 싶은 게 있어서, 추천이라는 표현은 좀 그렇겠죠. 이제 괜찮은 ETF가 있어서 좀 말씀드리고 싶어서, 예, 있습니다. 지금 이 네이버에 주식시장 증권 쪽으로 들어가서 항생테크라고 치면 요 네 가지가 나와요. 그러니까 홍콩에 이 테크가 지수가 항생테크 지수라는 게 만들어진 지가 한 1년 정도 됐는데요. 홍콩 증시에서 이 테크 있잖아요. 테크 산업, 그러니까 뭐 4차 산업 관련해서 또는 IT나 그래서 테크 지수라는 게 만든 게 있는데, 이거 관련해서 지난 12월 달에
네 군데 자산운용사에서 ETF를 만들었어요. 예. 뭐 레버리지 이런 거 아닙니다. 그런 건 장기 투자할 수가 없기 때문에 롤 오버 비용이 너무 비싸요. 그래서 레버리지나 인버스 2X짜리들은 절대 장기 투자하시면 안 되고, 요거는 그냥 한 배짜리 지수 추종이세요. 예, 그래서 요 네 가지가 사실은 안에 뜯어보면 똑같습니다. 같이 만들었어요. 지금 자산운용사들이 한꺼번에 같이 만들었는데 안에 내용은 100% 거의 똑같고요. 뭐가 틀리냐면 수수료하고 거래량이 틀려요. 예. 여기 지금 보시면 거래량이 좀 틀리죠. 그리고 해외에 있는 회사에 투자하는 ETF이기 때문에 세금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연 250만 원 수익금을 비과세를 제외하고 250 초과 수익에 대해서 세금 15.4%를 띄고 나옵니다. 세금이 15.4% 있다는 거. 그리고 요 항생테크 안에 내용을 보면 투자자에는 보면 대표적으로 텐센트, 뭐 샤오미, 그리고 알리바바 등등등등 있어요. 그래서 왜 그러냐면 앞으로 그 중국 증시에 중국의 나스닥이라고 하는 데가 이제 본토 증시엔 따로 있고, 이 홍콩 증시에는 이 항생테크라고 해서 이 테크 그 뭐야 4차 산업 관련된 앞으로 클 수 있는 빅테크 기업들이 많이 들어가 있는데, 그 중에 이 항생테크가 괜찮아 보이더라고요. 장기 투자하기에는. 그래서 여러 가지가 있는데 지금 보시면 KB스타, 킨덱스는 거래량이 너무 없기 때문에 개인이 조금 그렇고요. 개인이 들어가기가 조금 그렇고, 타이거하고 코덱스 둘 중에 하나로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어차피 내용은 똑같습니다. 자산 운용사가 틀린 것 뿐이에요. 그 중에 제가 타이거를 결정한 건 네이버 상에서는 수수료가 0.2 몇이에요. 그런데 작년 12월 19일쯤에서 미래에셋자산운용에서 대폭 인하를 했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0.09입니다. 연간 수수료가. 네, 그렇기 때문에 수수료가 가장 싸요. 4개 중에. 그래서 지금 네이버에 지금 요 0.09를 수정을 해놔야 되는데 아직 안 해놨더라고요. 그래서 같은 게 4개가 있는데 그 중에 타이거를 선택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거래량도 있고 수수료가 제일 싸요. 그래서 항생테크를 권해를 하면 좋을 것 같고, 왜 그러냐면 이거 미래에셋자산운용, 타이거 미래에셋자산운용이죠. 미국 나스닥 100 지금 ETF입니다. 제가 글로벌 거래를 해서 그 해외 ETF를 직접 사는 것도 괜찮은데, 간편하게 하기 위해서, 좀 편하게 거래하기 위해서 국내에 상장되어 있는 ETF를 주로 저는 하고 있는데, 요 미국 나스닥 100 ETF예요. 그런데 이게 지금 월봉 차트인데요. 딱 10년 거를 제가 끊어왔습니다. 보시면 최저가 11,000원인데 지금 현재 66,000원이에요. 정확히 10년 동안 6배 올랐습니다. 우리 유명한 그 얘기 있죠. 워렌 버핏이 유언장에 써놓은 게, 자기 사후에는 자기 관련된 그 전 재산은, 그리고 자기네 회사 지분은, 회사에 있는 모든 재산은 이 ETF에다가 넣어라라고 유언장을 해놨더라고요. 그래서 이때 10년 전에 10년에 6배니까 이게 되게 큰 거거든요. 이 정도 수익이 잘 안 나옵니다. 어떤 펀드를 들어가든 간에. 그래서 이거를 다 들어갈 수는 없어요. 이건 장기 투자기 때문에. 내 재산에서 내가 투자할 수 있는 자산 중에 만약에 10이 있다고 치면 10개 중에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3개 정도가 무난한데, 3개에서 4개 정도는 내가 투자할 수 있는 자산의 개수 중에 ETF에 넣어놓고 장기 투자를 하면 수익이 극대화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미국이 물론 가장 큰 시장이잖아요. 미국이 가장 큰 시장인데, 제가 이 나스닥도 괜찮은데 S&P 500 그 ETF가 있어요. 그런데 그게 지금 국내에서 거래 중인 것 중에서는 들어갈 만한 게 생각보다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S&P 500 그 ETF를 뉴욕 거래소에 이제 상장된 것 중에 하나 할까 생각 중인데, 생각 중입니다. 하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이거를 그냥 예시본으로 보여드린 거고, S&P 500도 요거하고 비슷하게 올랐어요. 10년 동안 6배 정도. 그래서 지금 미국보다는 앞으로 시장은 중국이 훨씬 커질 가능성이 높아요.
미국은 벌써 되게 커진 상태라서 미국은 한 배 오르기가 만만치가 않은데 중국은 생각보다 아직 발전을 계속하고 있어서 올해 경제 성장률도 8% 이상 생각을 하고 있더라고요. 뉴스에 나오는 게. 그래서 앞으로 중국이 점점 커갈 수 있는 가능성이 더 있기 때문에 그러면 중국의 유망한 중국 회사에 투자를 하는 ETF에 들어가고 싶다는 생각이 계속 있었는데 마침 찾아보니 이게 나온 지가 이건 일봉 차트입니다. 작년 12월 달에 만들어졌어요. 항생테크 네 가지가. 그래서 지금 한 달이 조금 넘고 있는데요. 이제 처음에 가격은 당연히 10,000원으로 시작을 했죠. 처음에 상장을 했고 살짝 떨어졌다가 지금 쭉 오르는 중인데 저는 이 단기간에 오르는 거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지금 저는 개인적으로 가격대가 이거는 항생테크는 들어가 있습니다. 저는 여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 개인적으로는 지금 1,800원 정도에 들어가 있는데 요거를 제가 소액이라도 장기적으로 투자를 할 겁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ETF 투자를 만약에 고객님 우리 지인분들께서 또는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 만약에 내가 지금 장기적으로 나는 좀 안전하게 그 지수 투자 상품을 들어가고 싶다. 그러면 중요한 점이 하나 있어요. 소액으로 투자하는 건 상관이 없는데 대신에 팔면 안 됩니다. 왜냐면 지금 팔면 안 돼요. 내가 만약에 1,000만 원을 투자를 했다고 쳐요. 그런데 한 20% 수익이 났어요. 그럼 1,200만 원이 됐는데 얘를 팔잖아요. 그러면 요 200만 원이 연간 250이 안 남기 때문에 세금이 없는데 만약에 50% 수익이 났을 때 만약에 매도를 했다고 쳐요. 그럼 1,500이죠. 그럼 수익금이 500인데 500 중에 비과세 250을 빼면 250에 대해서 15.3%, 약 30만 원 정도가 세금으로 나갑니다. 그런데 그 다음번에 만약에 다시 사잖아요. 그러면 세금 낸 거가 엄청나게 손해가 되는 겁니다. 왜냐면 아까 세금 30만 원 안 냈으면 얘도 만약에 팔지 않았으면 계속 수익이 내고 있거든요. 요 세금 낸 것도 나중에 제일 마지막에 팔아야 돼요. 그래서 원래 ETF는 그래서 다 파는 게 아니고요. 돈이 혹시 필요하시게 되면 조금씩 파는 겁니다. 조금씩 필요한 만큼 잠깐. 왜냐면 세금을 내면은 이 세금이 복리 효과를 불러오는데 그만큼 효과가 떨어지기 때문에 ETF를 만약에 장기적으로 투자할 생각이 있으시다고 하면 소액은 상관없지만 팔지 않을 금액으로 3년, 5년, 장기적으로는 10년 계속 사가는 게 중요합니다. 소액도 상관은 없어요. 그래서 저도 팔 생각이 전혀 없이 이 ETF는 계속 조금씩 사 모을 생각입니다. 얘는 소액이지만 계속 사 모을 생각이에요. 제가 지금 여기서 샀고 여기서 샀습니다. 예. 조금씩 사 모으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장기 투자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10개 내가 투자할 수 있는 게 있다고 하면 한 두세 개 정도는 얘를 꾸준히 사고 급여 생활자라고 하면 조금씩 소액으로 계속 사 모으면 우리도 이런 수익률을 가져갈 수 있습니다. 정확히 6배 났습니다. 10년 동안. 중국도 이렇게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리고 수수료는 0.09 정도 하니까 ETF는 수수료가 싼 게 장점이거든요. 저거 똑같은 거를 지금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께서 은행 증권사나 은행에 가서 만약에 가입을 하잖아요. 보통 수수료가 1%가 넘어요. 이거 엄청난 차이가 납니다. 장기적으로 봤을 때. 보통 1%가 다 넘습니다. 아무리 인터넷으로 직접 가입하고 뭐 해도 1%쯤 하더라고요. 보통은 지금 중국 쪽에 그 투자하는 펀드들 굉장히 많은데요. 1.1에서 1. 제가 지금 7까지 보고 있습니다. 인터넷으로 직접 가입하는 것도 불구하고 만약에 대면해 갖고 창구 가서 가입하면 보통 1.5에서 2%까지. 그래서 펀드보다는 ETF가 더 싼 것 같긴 한데 그래서 지금 여기 보시면 네이버에 이렇게 치고 얘를 클릭해서 보면은 안에 그게 쭉 나와요. 투자되고 있는 회사의 비율별로. 그래서 이런 것도 보는 게 재미가 있으니까 장기 투자하실 분들은 ETF 투자를 하면 너무너무 좋을 것 같고요. 우리도 지금 이렇게 해서 6배까지 10년에 이렇게 수익이 충분히 날 수 있으니까 이제
가끔 이런 게 투자 관련된 거 보면 지금 사실은 작년에 20대 그리고 제일 많이 산 30대 영끌영끌해서 뭐 주택 구매를 굉장히 많이 했더라고요. 근데 주택 구매해야 할 정도 영끌을 해서 주택 구매를 한 사람들은 뭐 그렇다 치고, 근데 영끌을 해도 주택 구매를 할 수 없는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분들이 지금 나름 여기저기 돈을 끌어서 이제 주식시장에 들어오고 있는데, 아, 뭐 자금을 끌어와서 투자하는 거는 괜찮다고 생각하는데 이 자금의 이자가 생각보다 만만치 않기 때문에 염두를 조금 해야 될 것 같고, 주식시장이 이렇게 지금 가고 있는데 이렇게 갈 수가 없는데 이렇게 가고 있거든요. 멈췄다 가고 멈췄다 가고 해야 되는데 지금 여기서부터 지금 여기까지 오고 있어요. 사실은 언제 멈췄다 갈지는 모르겠지만 문제는 이 부분에 되게 조심해야 되고, 그리고 만약에 큰 변곡점이 올라면 고객 예탁금이 줄면 가장 큰, 왜냐면 지금 주식시장에, 국내 주식시장에 가장 큰 손은 개인이거든요. 어제도 뭐 개인들이 4조 원 넘게 매입을 했고 코스피 시장에서. 그래서 고객 예탁금 추이를 잘 지켜보고 있으면 큰 조정이 올지 조금 유추해 볼 수 있거든요. 개인 자금이 갑자기 많이 빠지면 예탁금이, 그러면 아무래도 주식을 매입해줄 자금이 없어지니까. 그래서 저도 지금 고객 예탁금 잔고를 계속 꾸준히 지켜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영상을 보고 계시는 분들께서도 이 고객 예탁금 부분, 예, 이 부분은, 예, 그렇다고 우리가 주식을 다 팔 수는 없습니다. 이게 예탁금이 많이 준다고 하면 주식의 일부분을 잘라서 매도를 해놓고 기다리는 것도 좋은 생각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좀 유의하시면 좋을 것 같고, 어쨌든 간에 중요한 건 우리 LG 디스플레이 주주분들이 많을 거예요. 예. 개인적으로 LG 디스플레이 주주 아침에 좋은 소식이 있어서 다행인 것 같고, 오늘 오후 4시에 컨퍼런스 콜을 좀 들어본 다음에 제가 가까운 시일 내에 다시 영상을 제 생각을 조금 더해서, 예, 영상을 다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